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성형외과 의사 닥터 오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공부 다 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이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각 수술별 부작용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코성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마 염증 생기면 어떻게 하나, 구축이 와서 코가 들리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염증에는 4가지 기본 징후가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가 염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붓기, 두 번째는 붉어짐, 세 번째는 통증, 네 번째는 열감. 붉어짐만 있는 경우, 통증만 있는 경우, 아니면 2가지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4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염증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라는 기관은 호흡기관이기도 하지만 공기가 들어가는 거름막이 되는 그런 장벽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병균성 물질이, 세균이 여기 걸리기도 하고 콧물이나 아니면 코딱지로 변해가지고 배출이 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보형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코를 판다거나 아니면 코 안에 점막에 상처가 난다거나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세균이 침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코 염증은 세균 침입 때문에 발생합니다. 침입한 세균은 2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숨을 곳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숨을 곳을 못 찾는 세균인 경우는 자가 면역 체계에 의해 가지고 세균이 박멸이 되겠죠. 또한 주사로 투여된 항생제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는 결과가 돼요. 따라서 염증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세균이 숨을 곳을 찾았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세균이 숨을 곳을 찾았다는 것은 자가 면역 체계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염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숨은 세균한테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약효를 발휘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 숨을 곳이 뭐냐? 보형물이에요. 코 수술뿐 아니라 이마, 팔자주름, 턱끝, 가슴, 성형외과 이외의 영역에서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보조 도구인 거예요. 세균이 침입한 경우에는 세균이 숨을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사실 보형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관리가 잘 된다면 사실 수술 후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고 술과 담배를 늘상 달고 산다면 몸의 자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 수술뿐 아니라 모든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한다 그러면 자기관리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관리가 딴 게 아니에요. 밥 잘 먹고 과음하지 않고 흡연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수술 후에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베스트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에 크리티컬한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크리티컬한 기간은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1달 정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있죠? 우리가 염증의 발병 시기를 보고 만약에 수술했는데 1달 있다가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술 중에 감염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균이 침투가 됐으면 수술하고 나서 5일에서 7일 정도 있다가 발병을 하지 1달째 발병하진 않거든요. 오케이. 공부 다 했어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염증 가능성이, 그 보형물을 직접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챙겨왔는데요. 보실까요?